그러니까 한국은 원래부터 이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제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흔히 불리는 그 제도가 굉장히 약화돼 있던 상태예요. 이건 어디서도 나타나냐? 효순미선도 그렇잖아요. 작전 중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를 가지고 미국 이거 이게 여기 성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찢은 성적에 들고 나와서 촛불 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때 난리 부르스 칠 때 제가 이거 너무 싸이 얘기 자주 한다고, 야, 그 싸이 너무 그렇게 까심하고 불쌍하지 않냐라는데 저는 전혀 안 불쌍해요. 왜 안 불쌍하냐? 아, 불쌍하죠. 이 싸이 아저씨 오늘도 똑같게요. 이거 왜 까야 되냐면 싸이를 제가 욕보이려고 까는 게 아니라 이 엔터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쪽 치부책 16년, 20년가 지금 싸이 지금도 16년 지났지만 깔 거야. 어떻게 까냐? 너 잘 들어둬라. 싸이가 2002년도 효순미선 때 나와가지고 미군들 잡아 죽여. 애비, 애미, 며느리, 아들, 딸 다 잡아서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이런 극악한 반인류적 랩을 불렀었다고요. 그때 아마 그때가 대마 걸렸던 게 막 풀릴 땐가 풀리기 직전인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엔터계에서 다시 자리 잡아야 되니까 뭐 그런 계산성이 있어서 그런 거 불렀는지 모르지만 엔터계에서 다시 자리 잡고 싶다는 욕망은 전혀 비난할 게 없지만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거의 이상한 분위기의 그 대중 앞에서 그런 반인류적 노래를 불러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저는 누가 싸이 지금 여기서 제가 세뇌 탈출하면서 한 서너 번 씹은 것 같은데, 야, 불쌍하다, 그만 씹어라. 그러고 제 마누라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싸이 불쌍해. 나 그 강남 스타일 좋아해. 기특해. 하지만 엔터계에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우리가 16년이 지나도 160년이 지나도 기억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못해. 그래서 저는 공인 싸이에 공연작에 대해서 씹습니다. 개인 얘기로 들어가면 더 씹을 거 많지만 그건 제가 거론하네요. 자, 그 다음에 2008년 광우병. 이것도 말이 안 되죠. 2010년 천안함.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인터넷 가지고 쥐어 흔들고, 그땐 100% 트위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을 때요. 쥐어 흔들었는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천안함이 조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2014년 세월호.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운영해 나갈 파워를 거의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미 보수가 거의 시들어 버렸다니, 보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더러 보수가 폭망한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말할게요. 박 대통령은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제도에 대해를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준 거예요. 거기에 달린 생명유지 장치였다고요. 그걸 제도권 금수저들이 귀찮다고 이걸 눈에서 이게 지금 거의 그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그거 잡아 뜯어갖고 내팽개친 걸 한 거예요. 이게 생명유지 장치였다니까요. 박근혜란 인물이. 그러니까 생명유지 장치에 대해서 당신이 왜 보수 못 일으켰냐. 보수를 대통령 혼자 일으키나. 당신이 왜 있던 보수 깨먹었냐. 아니, 있긴 뭐 있어. 그런 보수가 그렇게 있었으면 2002년 효순이 이랬고 2008년 광우병이 그랬고 2010년 천안함이 그랬고 2014년 세월호가 그랬어요. 보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대한민국의 이라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실급이 쫙 가서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돼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미 그게. 그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빈사 상태에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한 11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뭐냐.
이 6.25 전쟁에 대한 기억과 6.25 때에 우리를 떨쳐 일어나게 했던 그 본능적 반공 에너지, 이게 시간이 가면서 시들 거 아니에요. 둘째, 미중 관계가 정상화돼 버렸다고요. 1972년에. 그러면 이게 갑자기 6.25의 가장 극악한 적이 미국의 친구가 된 거고 우리의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아무 문맥 없이. 세 번째, 경제 발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와 도덕이 해체되고요. 마을 해체되고 대가족 해체되니까 물질주의가 극성을 부리죠. 옛날에는 극단적인 예로 옛날에는 형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둘째 아들인데 내가 좀 잘 살아. 조금 밥 먹고 살아. 그럼 내 아이를 대학 보낼까 형님의 아이를 대학 보낼까 할 때 형님 아이부터 대학 보내는 그런 작은 아버지들 많았어요. 혹은 살림을 줄여서 내 아이도 보내고 형님의 아이도 보내고. 요새 그런 게 어딨어. 형제간에 재산 놓고서 쌈박질하는 집안이 한둘이에요. 여기 재산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요. 반드시 지금 다 갈라놓으세요. 제가 알면요. 10억 이상만 남겨도 그게 부정확하면 무지하게 쌈박질 하더라고요. 100% 그래. 99%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치 철학, 정치 문화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아까 보셨잖아요. 전체주의란 화두 자체를 축혀들질 않았잖아요. 이미 19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축혀들었어야 될 화두고 그걸 축혀들고서 그 막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떠들던 운동권이든 혹은 김일성 영생교를 갖고 떠들던 운동권이든 야, 이 젊은 것들아 너희 청춘을 그런 썩어 빠진 피비린내 나는 전체주의 망상에 몰입시키지 마. 그것도 이제 다 망했어. 그리고 우리 야당도 우리 정당도 그러니까 DJ 진영이나 YS 진영이에요. 이런 출신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과거의 세뇌를 씻어낸 다음에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룰을 정하고 이걸 했었어야죠. 안 하고서 야 청년 학생 우리 민주화 세력 이러고서 그거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된 거죠. 다섯 번째, 북한의 집요한 공작이 있죠. 여섯 번째, 1980년대 말부터 중국과 이제 그 경제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니까 친중 이해관계 그룹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여덟 번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친북 햇볕 정책과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이 있죠. 아홉 번째, 386 세대가 이제 늙어서 586이 돼서 사회의 전면을 감당하게 됐죠. 아홉 번째, 소위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의 수준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짚었지만 아직 여물질 못한 거예요. 열 번째, 우리 자유시민의 각성이 부족했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고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 망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요새 바삐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이제 현실을 파악하고 진실을 알려고 애쓰게 됐죠. 이제 각성 진행 중인 거예요. 11번째, 이게 뉴미디어 소통 때문에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뉴미디어 소통 때문에 이게 완전히 세대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요새야 나이 드신 분들이 이메일 하는 거를 조금 아시죠? 사실 이메일 지금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오히려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러죠. 소통에 대한 문맹률, 제대로 컴퓨터 못 다루는 거. 이게 이 차이 갭이 굉장히 컸었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오히려 이게 좀 좁아졌는데 몇 년 사이에. 옛날에 이게 엄청 컸죠. 그리고 이런 뉴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모든 게 일회용이에요. 지식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받았던 짝퉁 클래식. 옛날에 다 일본 책 중역해서 했으니까 그 짝퉁 클래식마저도 이제 잊어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 11가지 정도 이유가 이 대한민국의 제도권이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죠. 우리가 보수다 하는데 저는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 영화 주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영화는 이정현 감독이라고 여자 감독이고요. 아마도 10중 8구 패미 성향이 있을 거예요. 뭐 그분이 아니면 아닌 거고요.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영화계에 있는 그 여자분들이 다 패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만큼 저는 보수주의 코드를 정확히 다룬 영화를 못 봤어요. 한번 이게 인디 영화거든요.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은. 이게 뭐냐면 그 산간 마을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의 딸은 도시에서 뭔지 모르는 아무튼 혼자 사는 독신녀고 독신 이제 이혼녀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바빠서 이 손자를 아이를 이 할머니 집으로 와서 맡겨놓고 일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다시 엄마한테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 할머니 집에 와서 예를 들어서 아이는 치킨 먹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킨이 뭐야? 아 닭이요 닭. 할머니가 꼬꼬댁 그 닭 해줄게.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할머니는 닭백숙을 딱 끓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지금 튀김 치킨이 먹겠다고 댕댕거리고 있는데 진짜 식탁에 올라온 건 닭백숙이에요. 그거 이제 닭백숙 다리 빼서 제일 맛있는데 또 이거 먹어라 하고 할머니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감각이나 어떤 생활의 방식이 이 할머니와 손자 간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손자가 막 할머니한테 반항하고 할머니를 경멸하고 할머니 우습게 알아요. 그러다 부대끼면서 둘이 살면서 할머니는 손자를 이해하게 되고 손자는 할머니를 이해하게 된다고요. 이게 보수거든. 이게 보수 코드거든. 이게 보수 코드예요. 다른 게 보수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른바 모순이 이른바 우파니 하는 지식인들 중에 야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나온 영화 중에 보수 코드를 정말로 참 저예산으로 기막히게 다른 영화가 뭐야? 라고 이렇게 해보면 저는 이걸 1번으로 꼽고 2번 정도는 글쎄 뭐 저기 뭐죠? 국제시장. 그건 이제 저예산 영화가 아니죠. 본격 영화죠. 굉장히 작은 예산 가지고 정말 잘 다룬 거예요. 보수 코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글지 못했단 소리예요. 우리가 이 삶과 진실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눈이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그 흉악한 거짓말 덩어리로 그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달라붙어 가지고 스크럼을 짜고서 세력으로 밀고 나올 때 우리가 계속 깨져나갔던 거죠. 지난 30년을 깨져나간 거예요. 이게. 그 30년 깨져나간 상태에서 간신히 그 대한민국의 숨결을 유지하게 만든 마지막 생명 유지 장치의 이름이 박근혜입니다. 이 생명 유지 장치더러 야, 너 때문에 보수 폭망해서 너 책임이 막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고요. 게다가 그 생명 유지 장치 뜯어서 버린 건 누군데.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제도의 가장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뜯어서 지들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얘기를 거의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쭈면은 그 우리가 정치라는 게 멀리 있질 않아요.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집으로라는 영화 하나에도 정말 그 보수 멘탈의 본질이 들어있다고요. 그렇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의 보수가 뭐냐 이거야. 애가 사는 젊은 세대가 사는 그 세상 그 의식세계와 내가 살아온 의식세계 나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코드를 젊은 어른들은 어른 세대는 그걸 고민하고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대로 그걸 고민하고 이거가 양쪽의 보수의 버전이잖아요. 그걸 그 코드가 형성이 못 되도록 온 세상을 앙심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세뇌로 그냥 도배질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는 결국은 그 도배지를 뚫고 진실 존중, 공전 존중에 바탕을 해서 보수의 멘탈을 세우고 개인 존엄성이 보호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시장, 한미동맹, 이런 보수의 정책 강령을 확고히 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둥을 웬만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 기둥의 살집에 이 기특한 리버럴, 그러니까 무도덕하지만 선과 악의 구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진실이냐 아니냐,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여기에 대해서는 맹렬한 판단 기준을 제대로 갖고 있는 그런 기특한 리버럴들은 우리 주위에 모아야 된다고요. 모아서 야, 네가 선과 악 이거에 대해서 네가 무도덕하다는 거 알아. 그리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자꾸 무도덕하게 만드는 것도 알아. 그건 다 너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 문제는 차차 조금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다행히 너랑 나랑 진실을 같이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존중하고 전체주의를 같이 싫어한다는 점에서 같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이게 우리가 이 기특한 리버럴들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품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힘은 정신에서 나옵니다. 정신이 세상을 만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